중앙일보의 8월 6일자에 그 성우군의 세사필담이란 그런 내용이 실렸었습니다. 20세기에 이런 나라가 없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올려놨었는데 시간이 없다. 오늘은 10일이죠. 10일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과정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러는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여기서 제 느낌을 얘기하는 것은 잘 써놓으신 글을 갖다가 오히려 격을 갖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갖고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게, 읽어서 남겨두는 게 이 좋은 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최근 연해주 한인들 얘기에 푹 빠져 지냈다. 1860년대부터 두만강을 건너 조선인들은 연추 지역을 거쳐 연해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3.1운동이 일어난 시점에 연해주엔 10만 이주민이 살았다. 간도 이주민을 합하면 30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가축을 치면서 총을 들었다. 궁핍했던 이들은 자식들을 독립무용대에 선뜻 내줬다. 독립군은 간도에 4,000명, 연해주에 5,000명을 헤아렸다.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독립부대는 여순반도와 연해주 해안을 점령한 일본군 5개 사단과 대적했다. 나라를 잃은 지 10년, 1920년대 초반 외지 독립투쟁사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어났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 밖에 쪽에서 일어났던 투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연해주 의병대는 아쉽게도 볼세비키 정권에 의해 무장해제됐고 간도 독립지대들은 일본이 만주국을 구축하자 분산투쟁을 고사하거나 상해 임시정부를 따라 중국 내륙으로 이동했다. 독립군이 대륙으로 전개하는 동안 연해주 한인들은 2차 대전 직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음을 두루아는 바다. 카자흐스탄 불모지에 17만 한인들이 버려졌다. 눈물의 역사가 따로 없다. 그때 스탈린 하여간 인류에 많은 죄를 지은 눈물은 결행의 살인문 2차 대전 종전까지 세계 독립투쟁사에서 한국이 유독 두드러진 이유다. 규모와 열정 면에서 그렇고 특히 외지에서 분투했다는 점이 그렇다. 남미와 동남아시아는 규모가 크지 않는 내지 게릴라전이었다. 나치가 20만 명을 삭살한 폴란드 바르샤바 봉기 역시 내지 항쟁이었다. 베트남 2차 대전 이후에야 본격적인 항전에 돌입했다. 제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독립투쟁은 연해주, 간도, 중국 내륙 그리고 미주에서 끈끈이 이어져 결국 나라를 되찾았다. 미국이 투하한 엄폭이 산물이라는 속설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독립투쟁의 한국적 특성이 묻힌다. 일본 제국은 조선인의 끈질긴 저항 기질을 잊지 못했다. 3.1 운동 당시 일본이 가장 의아해했던 점이 이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만세 함성이 일었다. 모든 장터에는 태극기와 민족대표를 자처하는 깃발이 나붙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노인단, 청년단, 혁명단, 학생단, 조선 독립단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활력을 넣었다. 모두가 주체였다. 스스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강복 79년 어느덧 1945년생 해방둥이가 증손을 볼 만큼 세월이 흘렀다. 새 세대가 거쳐온 여정이 만만치는 않지만 적어도 증손 세대가 글로벌 시선과 감각을 갖출 기반은 닦았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성장의 슈퍼스타로 호명했다. 특히 한국의 3I 전략, 투자, 인베스트먼트, 기술 도입, 인퓨전, 혁신, 인노베이션에 주목했다. 해외 차관을 들여와 중화공업을 제대로 일으킨 나라가 한국이다.
강제저축을 기억하는가? 월급에서 10%를 떼 우체국 통장에 의무 적립했다. 모든 외제 상품은 수입 금지, 외제 담배를 연기로 식별해 처벌한 기법도 한국제이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비롯해 수백 개 과학연구소를 설립했다. 군부 독재, 광주항쟁, 민주화투쟁에 얼룩진 세월이지만 결국 선진한국을 향한 자립투쟁이었다. 선진국에 당도한 한국, 유일한 국가 한국은 잠시 긴장을 놓을 틈이 없는 나라로 또한 유일하다. 동북아시아에는 세계 두 번째로 위험한 하약고가 되었다. 동북아시아는 세계 무력의 60%가 운집한 한복판에서 삐끗하면 핵전쟁의 중심부가 될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독립투쟁과 자립투쟁의 역투가 무화된다. 지난달 31일 이스라엘은 이슬람 무장단체 최고 지도자인 하니에를 정밀 타격에 사살했다. 이스라엘이 규정한 악의 축과 반이스라엘 연대가 부르짖는 저항의 축은 1500년 동안 지속된 종교 갈등의 연장선이다. 종교와 인종은 보복과 응징의 끈질긴 씨앗이다. 반면 동북아시아 분쟁은 문명 충돌이 아니라 타협 가능한 이념 역사 분쟁이다. 대륙과 해양 분쟁선이 정확히 한반도의 허리를 관통하는 현실에서 21세기엔 독립운동, 보국과 안면의 지략은 무엇인가? 경제대국 한국이 동북아시아 전운을 시키는 힘센 교섭국이 될 길은 없는가? 전쟁 참화를 겪었고 허리가 잘렸으니 더욱 자격이 있다. 삼국 중 가장 빈곤했던 조선은 일본엔 통신사를, 중국엔 연행사를 보내 평화를 꾀했다. 서양 제국이 몰려들자 일본은 형제를 벌였고 중국은 조공국을 속국으로 간주해버렸다. 동북아 삼국 간 오랫동안 지속된 무언의 화약입니다. 하해 조약이란 이런 뜻이겠죠. 우리는 저버린 적이 없다. 평화, 우애를 끝내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웃 나라에 의해 쑥대밭이 된 것도 한국이 유일하다. 강복 79년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 한국 문화가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청년 세대가 강객의 승전보를 연달아 보내고 있다. 총, 활, 칼 쏘고 찌르는 독립투쟁의 끈질긴 유전자가 21세기엔 경쟁 인자로 진화해 세계를 메워간다. 그런데 저토록 죽쓰는 정치, 총활, 칼을 당쟁에 동원하는 비루한 정치라니 20세기의 공동탑을 지키는 것은 정치권의 몫인데 없는 것만 못한 국회, 21세기에 이런 나라도 없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20세기에 참 전세계적으로 특이하게 외지에서 저렇게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되찾고 또 우리 선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이만큼 해놨는데 그걸 다 안고 다 누리고 하는 지금의 정치, 우리나라의 그 정치하는 모습은 21세기에는 이런 나라도 없다. 우리 성호구인 석자교수네요. 한림대 도연학술원 원장님이시고 도연학술원 원장 석자교수네요.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들,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 좀 읽어보고 우리 선대들이 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독립을 깨었었고 그걸 지켜왔었고 또 이걸 발전시키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했고 하는 점을 기억한다면 또 알게 된다면 지금 같은 저런 정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